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지식 나누기입니다. 아침을 깨우는 짙은 향기, 나른한 오후에 활력을 더하는 검은 마법.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커피 한 잔과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가 된 커피. 그런데 만약 이 검은 액체가 처음 유럽에 등장했을 때 사탄의 발명품, 악마의 음료라 불리며 맹렬한 비난과 배척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교도인 이슬람 세계에서 건너온 이 정체불명의 음료 앞에서 유럽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 잔의 음료가 어떻게 교황의 심판대에 오르는 종교적 논쟁의 중심이 되고 시대를 바꾸는 혁명의 불씨를 당겼으며 나아가 세계 금융의 심장을 탄생시켰을까요? 오늘 지식 나누기에서는 에티오피아의 한 목동에게서 시작된 커피의 위대한 세계 정복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장대한 여정의 첫 장을 함께 넘겨보시죠. 모든 위대한 역사의 시작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깃들어 있듯 커피의 발견에도 한 가지 유명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 9세기경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입니다. 목동 칼디는 어느 날 자신의 염소들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던 녀석들이 웬 낯선 나무의 새빨간 열매를 따먹고는 마치 음악에 맞춰 춤이라도 추는 듯 밤늦도록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것이었죠. 호기심이 발동한 칼디, 그 역시 용기를 내어 열매를 하나 입에 넣어 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온몸에 생기가 돌고 정신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신비한 경험을 전하기 위해 칼디는 곧장 인근의 이슬람 수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수도승들의 반응은 칼디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정체불명의 열매가 사람을 흥분시키는 악마의 힘을 가졌다고 여겨 성스러운 불길 속에 던져버렸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길 속에서 열매가 타들어가며 지금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커피향,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소하고 매혹적인 향기가 수도원 전체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향기에 이끌린 수도승들은 제 속에서 까맣게 구워진 원두를 꺼내 물에 타 마시기 시작했고 이내 그 놀라운 효능을 깨닫게 됩니다. 밤샘 기도와 고된 수행에도 전혀 졸리지 않고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이 전설의 진위는 불분명하지만 커피가 15세기경 아라비아 반도, 특히 예멘의 항구 도시 모카를 통해 전파된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커피는 이슬람 신비주의, 즉 수피즘의 수행자들에게 신이 내린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 신과 교감하기 위한 영적인 도구로 커피를 사용했고 포도주를 금하는 이슬람 율법을 대신해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이슬람의 와인이라 부르며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커피는 처음에는 종교적 수행을 위한 비밀스러운 음료로 그 역사를 시작합니다. 17세기 동방과의 무역을 독점하며 불을 쐈던 베네치아 상인들의 배에 실려 커피는 마침내 유럽 대륙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의 첫 반응은 환대가 아닌 불신과 경계심 그 자체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유럽인들에게 익숙한 음료는 와인이나 맥주, 우유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이교도의 땅, 오스만 제국에서 온 이 음료는 칠흑같이 검고 역청처럼 씁쓸한 맛을 냈습니다. 무엇보다 이슬람의 와인이라는 별명은 유럽인들의 종교적 적개심에 불을 지폈죠.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커피를 사탄이 인간의 영혼을 검게 물들이기 위해 만든 쓰디쓴 발명품, 즉 악마의 음료라 부르며 저주했습니다. 논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교황에게 커피를 공식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중대한 논쟁은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8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교황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이교도의 음료를 심판하기 전에 내가 직접 맛을 보겠다.
신하들이 모두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교황은 조심스럽게 잔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맛은 어땠을까요? 잠시 후 교황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남깁니다. 이 악마의 음료는 너무나도 맛이 좋구나. 이교도들만 즐기게 두기에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우리가 이 음료에 세례를 내려 악마를 속이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교황의 이 재치 있는 세례 선언은 커피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악마의 음료라는 오명은 벗겨졌고 커피는 마침내 종교적 족쇄에서 풀려나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갈 신성한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교황의 허락은 댐의 수문을 연 것과 같았습니다. 커피는 폭발적인 속도로 유럽의 도시들을 정복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커피하우스라는 새로운 공간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중반 런던을 시작으로 파리, 빈, 암스테르담 등 유럽의 심장부에 커피하우스가 우후죽순 생겨났죠. 당시 대중적인 사교 공간이었던 술집, 즉 펍이 취기와 흥분, 감정의 공간이었다면 커피하우스는 정반대의 세상이었습니다. 커피가 주는 각성 효과처럼 이곳은 이성과 토론, 지성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죠. 놀라운 점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커피 한 잔 값인 1페니만 내면 누구든 입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정치, 경제, 철학, 예술을 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런던의 커피하우스는 페니 대학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아이디어들이 태어났습니다. 에드워드 로이드가 운영하던 커피하우스에는 선주와 상인, 보험업자들이 모여 해상 무역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날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로이즈의 시작입니다. 조나단 커피하우스에서는 주식과 상품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런던 증권거래소의 모태가 되었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파리의 카페 드 푸아에는 분노한 시민과 혁명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젊은 변호사 카미유 데물랭은 카페의 테이블 위로 뛰어 올라가 시민들을 향해 혁명의 불씨를 당기는 연설을 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억압받던 이들의 해방구이자 혁명의 작전 본부였던 셈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커피하우스에서 왕립학회를 창설했고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와 걸리버 여행기의 조나단 스위프트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도 커피하우스를 아지트 삼아 사람들과 교류하며 위대한 업적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커피는 단순히 사람들의 잠을 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나던 근대 유럽의 이성을 깨우고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에너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럽을 열광시킨 커피였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커피나무는 오직 아라비아의 예멘 지역에서만 자라는 신비의 식물이었고 아랍 상인들은 이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커피 원두를 수출하기 전 싹이 트지 못하도록 끓는 물에 삶거나 불에 볶는 방법으로 종자의 외부 유출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하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독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7세기 향신료 무역의 강자였던 네덜란드인들이 마침내 인도에 있던 이슬람 순례자를 통해 커피 묘목 몇 그루를 몰래 빼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비옥한 화산 토양에 심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커피를 자바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커피 쟁탈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 해군 장교였던 가브리엘 드 클리웨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그는 루이 14세의 온실에서 자라던 귀한 커피나무 한 그루를 카리브해의 프랑스령 식민지로 옮기라는 특명을 받습니다. 기나긴 항해 동안 그는 폭풍우와 해적의 습격, 심지어 묘목을 노리는 질투심 많은 동료의 방해 공작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식수가 부족해지자 그는 자신의 식수마저 아껴가며 연약한 커피나무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눈물겨운 헌신 덕분에 살아남은 단 한 그루의 커피나무는 이후 중남미 전역에 퍼져나가는 수억 그루 커피나무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와 중남미 식민지에 거대한 커피 플랜테이션을 건설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원주민과 노예들의 눈물겨운 노동 착취라는 어두운 역사도 존재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커피는 마침내 아라비아의 독점에서 벗어나 전 세계인이 즐기는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음료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춤추는 염소들에서 시작해 숲이 승려의 명상을 돕고 교황의 세례를 받았으며 혁명가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던 한 잔의 검은 액체. 한 잔의 음료가 종교와 문화를 바꾸고 경제와 혁명을 이끌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커피 한 잔에는 이처럼 수백 년에 걸친 인류의 욕망과 투쟁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커피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침을 여는 성스러운 의식인가요? 친구와의 대화를 여는 즐거운 매개체인가요? 아니면 고된 하루를 버티게 하는 동료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커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지식 나누기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지식 나눔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